서울 아파트가 신기록 부동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한 채당 10억 원을 돌파했다면서 이거 신기록인 거죠? 네. 1년에 얼마나 저축하세요? 1년에요? 네. 저는 꽤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한 월급의 절반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3, 4천 하시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생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생 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민간 부동산 업체 통계입니다. 예. 주로 이제 국토부나 정부가 신뢰하는 건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감정원 통계.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국민은행 통계인데 이 통계는 부동산 114라는 업체 통계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이건 평균 가격이에요. 중위 가격과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중위 가격은 제일 비싼 아파트부터 값이 제일 싼 아파트의 중간이지만 네네. 평균은 전체 다 더해서 평균을 나눈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 10억 509만 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현 정부 출범했던 2017년만 하더라도 7억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한 4억 원 가까이 해마다 1억 원씩 올랐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더 이제 기막힌 노릇은 강남 4구를 보니까 네네. 강남구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억이요. 네. 이렇게 강남 3구뿐 아니라 지금 마, 용, 성, 예. 마포, 용산, 성동구, 네. 광진구 이런 서울의 6개 자치구가 대부분 평균 가격이 10억 원 웃돌고 있는데 예.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렇죠. 신규 아파트 가격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예. 2, 3년 차 된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인근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네,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집값 안정이라는 게 공급이 풀려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투기 내지는 갭 투자를 좀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8.4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보는 게 이제 상승률 추이라든지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것까지 발표된 자료는 7월까지인데 이게 8.4 대책 전이기 때문에 이후 흐름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정책은 계속해서 20여 차례 발표되면서 추가적으로 예고를 해왔어요. 네. 8.4 대책도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전세 사시는 분, 매매하시는 분,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부 움츠러듭니다. 예. 계획 발표 나고 난 다음, 확인한 다음 행동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 발표 전후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어요. 네. 거래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도 안 되고 그 전세는 사실은 전세는 거래 안 된다 하더라도 2년마다는 임대차 3법 이전에는 옮겨가야 되는 네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상승률이 분명히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다.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신 분들, 실수하시는 분들은 좀 빚을 내서라도 반전세, 반월세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주간 기준 전세 가격은 58주. 네. 내일 발표가 나는데 아마 59주 연속 상승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임대차 3법 이후에 이런 게 좀 가속화됐기 때문에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전세 시장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집 사기 어려우면 이제 전세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 전세값도 5억에 육박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실거래 앱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 7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전세 물량이 가장 감소한 지역들을 좀 따져봤더니 우린 주로 이제 강남 4구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주로 분양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대에 있었던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는 굉장히 낮았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예.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이제 5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들 단지의 특징이라는 게 보통 신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세 가격은 낮아져요. 네. 네.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런 과도기 와중에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 소유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현금 청산되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를 지금 9억 원 이상 실소유주의 경우에는 매수했다 그러면은 바로 입주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값이 급등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2달 전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4억 원대였는데 네네. 지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뭐 3천 이상씩 올려달라고 해서 호가가 억 원 이상으로 올라간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약간 궁금증이 생긴 게 하나 있는데 분양가를 전세값이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는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는 것보다 전세 들어가는 게 더 비쌀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한 아파트를 봤더니 서울 은평구 음암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예. 여기가 지난 5월에 준공된 아파트 2,500여 세대인데 네. 여기가 아파트 분양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아파트 분양 가격은 이제 59제곱미터의 경우, 예, 예. 공급 가격 한 25평의 경우에는 4억 7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거래된 전세 가격이 5억 4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호가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5월의 전세에 대해서 전세 물량, 입주 물량이 초기에는 많이 빠져서 저가로 거래가 되다가 예. 최근 들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2년이 아니라 4년어치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는 집주인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치솟는 전셋값이 오히려 그럼 나중에 집값을 뭐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전세값이 아파트가 이제 5억 원이에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뭐 직장인 한 달 월급 300만 원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서 이제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네. 보통 얼마나 걸립니다. 14년 모아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9,900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1년 전과 비교하니까 7%가량 올랐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1년 사이에 최근 사이에 이제 전세값 상승세가 가파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8, 9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기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고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이 오히려 매매가를 더 올리는, 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